AMD 7600 지금 조립할 거예요. AMD 7600이고 요즘 13400이나 13500 대비 가성비가 조금 더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드를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딱히 쓸만한 게 없어서 보통 20만원대까지 가야 되는데 AMD 보드들이 이제 좀 단가가 조금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인보드는 MSI의 M-A라는 메인보드고요. 와이파이가 내장된 메인보드입니다. 이게 22만원대 정도 나오거든요. 최근까지는 에이수스 프라임 보드를 썼는데 이제 그거보다 단가도 더 좋고 구성도 더 알찹니다. 방열판 단단하게 잘 돼 있고요. 이렇게 전원부도 충분한 것 같고 어차피 7600 같은 경우는 발열이나 이런 게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M.2 방열판도 하나 있고, 다만 아쉬운 거는 그래픽카드 슬롯이 위에 있으면 참 좋은데 여기 한 칸 아래로 내려와 있잖아요. 요거 기준으로 보면 돼요. 요 한 칸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 아래 슬롯까지 단자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3칸짜리, 한 칸, 두 칸, 3칸짜리를 만약 먹는 그래픽카드를 꼽는다면 얘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4080 시리즈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4070에서도 굉장히 두꺼운 애들은 요 아래 선 간섭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고사양 컴퓨터를 사용할 건 아니고요. 이제 윈도우 10을 사용하면서 간단한 게임용으로 쓰실 분들이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 7600이 금액이 좀 많이 내려가고 보드들도 금액이 내려가고 A620이 나오면 참 좋은데 A620을 얼마 전에 용산 갔을 때 이제 슬쩍 얘기를 들으니까 A620 단가가 꽤 비싸게 나올 예정이랍니다. 한 20만원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큰 금액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뭐 전원부나 이런 게 워낙 단단하고 이미지도 봤어요. 이미지도 보여주셔가지고 봤는데 애매합니다. 네, 금액이 좀 구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금액이 쌌으면 좋겠어요. 전원부 이런 거 좀 낮추고 방열판 이런 것도 좀 빼고 이렇게 해서 좀 상단 방열판 이런 거 좀 빼고 간단한 방열판 좀 넣고 이렇게 해서 단가를 좀 내려주면 참 좋거든요. 어차피 저가 보드기 때문에 저가 CPU를 사용하기 위한 좀 낮은 등급의 보드를 찾는데 보드가 좋아지면서 금액도 비싸지고 이러니까 참 선택의 폭이 별로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요즘에 MSI 보드가 쓸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액이 좀 비싸고 그래가지고 쓸만한 게 좀 많이 없었습니다. 22만원에 와이파이 블루투스까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꽤 쓸만할 것 같아요. 지금 쓰는 건 PM9A1이고요 1테라 제품입니다. 금액이 아주 저렴하죠. 지금 9만원대로 내려와 있어가지고 꽤 쓸만한 PM9A1입니다. P31도 덩달아 가격을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후면 포트는 DP 하나, HDMI 하나입니다. 내장으로도 가능해요. 7600은 내장 그래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은 가능합니다. AMD 7600 CPU. AMD를 많이 사용을 안 했어요. 한동안 인텔을 굉장히 밀려갖고 사용 안 했는데 뭐 구성이 이제 딱 알맞는 보드하고 금액이 좀 많이 내려와 있어가지고 또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MD CPU는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는데 좀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이 쿨러 CPU 쿨러 조절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꽉꽉 조이면은 안 됩니다. 적당하게 조여줘야 돼요. 사제 공랭 쿨러 쓸 거고 PBO 열고 뭐 이렇게 쓰실 거면 듀얼 타워 공랭 정도 쓰시는 게 아무래도 안정적이에요. 왜냐면은 이것도 2, 3만 원이고 듀얼 타워도 4, 5만 원이면 다 사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고 싶으신 거 쓰시면 되는데 나는 뭐 그냥 간단한 게임 정도 돌리는 구성이다 그러면 이 정도 쓰셔도 됩니다. 팔라딘 쿨러가 좀 발은 좀 잘 시키는 편인데 외관이 좀 덜 이쁘죠. 그래서 이쁜 거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잘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이제 팔라딘을 해달라고 그러셔서 팔라딘으로 나갑니다. AMD는 이제 요거 풀러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팔라딘은 이제 LED가 있는 버전도 있고 없는 버전도 있는데 보통 저희는 이제 LED 없는 버전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MSI는 이게 조립하는 게 다 대부분 상단에 잘 돼 있어 갖고 조립하기는 좀 편해요. 근데 MSI가 요즘에 보드가 금액이 좀 비싼 것 같아요. 요즘은 기가바이트 쪽이 이제 아무래도 보드나 이런 게 단가가 좀 잘 나오는 것 같고 난 마이크로닉스 700을 쓸 거고 이게 이제 저희가 권하는 것보다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냥 파워 쪽 넘어가면 마이크로닉스가 워낙 판매량이 많다 보니까 위에 상단에 대부분 상단에 있거든요. 상단에 있는데 또 그냥 마이크로닉스 쓴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가장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요즘 마이크로닉스 파워가. 요거는 조텍 제품이고요. D6X고 새로 나온 제품이에요. 외관은 기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동일하고 이렇게 생겼어요. 조텍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트윈 엣지 같은 경우는 요거 꼽는 게 너무 힘들어요. 화이트 제품도 그렇고 보통 꼽아놓고 진행을 하는 게 편하긴 할 건데 저희는 이제 장착하고 이렇게 꼽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돼서 가능하고 처음 꼽으시는 분들은 그래픽카드 선을 먼저 꼽고 이렇게 나중에 장착을 하는 쪽이 나을 거예요. 요 2년을 확대 보증해 주는 게 조텍밖에 없어요. 근데 구매 후 이제 14일 안에 홈페이지 정품 등록을 하시면 돼요. 영수증이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직접 하시면 됩니다. 케이스는 G40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비용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픽카드를 한 단계, 두 단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립은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을 했고요. G40이라 저희가 좀 많이 다뤘던 케이스라 뭐 어렵지 않게 작업을 했습니다. 조텍의 RTX 3060 Ti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원 케이블이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아마 처음 조립하시는 분들은 꼭 넣으셔야 될 거고요. 케이블 정리는 이 정도까지는 했고요. 제가 뭐 더 깔끔하기는 좀 힘들고 사실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저희는 보통 해서 나갑니다. 오늘 오픈 베타를 시작한 디아블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권이 없어가지고 오늘 오픈 베타길래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3060 Ti로 했고요. 다른 설정은 크게 건들지 않았어요. 뭐 처음 해보는 거라 저도 DLSS만 좀 켜놔봤거든요. 이걸로 꺼짐으로 하면 좀 많이 내려갈 거예요. 프레임이 230, 220 이 정도 나오네요. 근데 뭐 고성능으로 게임하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은 없고요.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메모리 사용량이 굉장히 많고 옵션 조절에 메모리가 영향이 좀 있다고 얘기를 들어봤고 메모리는 16기가 2개, 32기가 정도로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게임 플레이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타격감이 굉장히 좋네요. 좀 어두컴컴하니. 디아블로 4 같은 경우는 충분한 것 같아요. 3060 Ti에 7600만 하면은 아무런 지장 없이 풀옵션으로 빵빵하게 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 예산에 맞게 그래픽카드 등급을 하나씩 올리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3060 Ti까지가 보편적으로 동네 매장에서 많이 팔리는 게이밍용 PC의 그래픽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또 다음에 한번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